안녕하세요, 여러분. 70세가 넘으신 분들, 하루하루가 조금 더 느리게 흘러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가끔 마음이 텅 비는 듯한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그렇겠지요. 나이 들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멀어지거나 일상이 단순해지다 보니 외로움이 스멀스멀 다가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70세 이후의 삶은 새로운 장이 될 수 있어요. 이 시기에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느냐에 따라 그 고요한 순간들이 더 따뜻하고 충만하게 느껴질 수 있답니다.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이쯤 되면 젊을 때처럼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그 안정된 일상이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외로움을 느끼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따라오죠. 오늘 비디오에서는 70세 이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해주는 5가지 마음가짐을 나눠서 알아보겠어요. 이 마음가짐들은 고요함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팁들이니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마음가짐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고독을 친구처럼 맞이하는 것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는 대신 그 시간을 자신의 동반자로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젊을 때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익숙했어요. 직장 생활, 가족 모임, 이웃과의 만남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그런 활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럴 때, 왜 나만 이렇게 혼자 있지? 라고 생각하면 외로움이 커지지만, 오늘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야. 이 시간을 어떻게 즐길까? 라고 마음을 돌리면 상황이 달라져요. 이 마음가짐을 실천하려면 먼저 하루 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고요함이 나에게 주는 선물은 뭐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75세쯤 되셨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잃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혼자 계시며 슬퍼하셨대요. 하지만 어느 날 창밖으로 나는 새를 보며 이 새들도 혼자 날아다니면서 자유로워 보이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듣는 시간을 나의 특별한 시간으로 삼으셨어요.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는 대신 그 안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마음가짐을 키우기 위해 매일 10분 정도 고독 명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앉아서 눈을 감고 주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시계 티킹 소리, 바람 소리, 아니면 집안의 고요함. 그 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게 해요. 예를 들어, 제가 72세에 은퇴하신 친구분이 이런 방법을 써서 외로움을 극복하셨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매일 실천하다 보니 혼자 있는 게 나를 더 깊이 알게 해주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고독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외로움이 점점 약해질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말하듯이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답니다. 고독은 선택된 시간으로 그 안에서 창의력과 평화가 싹트죠.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마도 첫 주쯤 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질 거예요. 이 첫 번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이제 두 번째 마음가짐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기르는 것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거죠. 나이 들면 잃어버린 것들이 눈에 띄기 마련이에요. 젊은 시절의 활기,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대신 아직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아니면 창밖의 햇살. 이런 작은 것들부터 감사함을 표현하면 외로움이 서서히 사라져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일기 쓰기예요. 매일 저녁에 종이 한 장에 3가지 감사할 일을 적어보는 거죠. 오늘은 건강하게 산책할 수 있었어. 맛있는 과일을 먹었어. 좋은 책을 읽었어. 이렇게요. 제가 아는 78세 할아버지분이 이 방법을 써서 삶이 바뀌셨어요. 그분은 처음에 내 나이 되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지만 일기를 쓰기 시작하니 매일 새로운 감사함이 떠올랐대요. 예를 들어, 오늘은 손주가 전화해서 웃을 수 있었으나 창밖에 꽃이 예뻐서 기분이 좋아져서 같은 거요. 이 습관이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풍요롭게 느껴지죠.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빛처럼 주위를 밝혀주니까요.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감사함을 기르는 데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돼요. 혼자 계시더라도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진 앨범을 펼쳐서 옛날 가족 사진을 보며 이 순간들이 나에게 준 행복을 감사해라고 말해보세요. 이건 외로움을 없애는데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우울감을 덜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마음가짐을 실천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감사함으로 가득 찰 거예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마도 일주일 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테니까요. 이제 세 번째 마음가짐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일상의 작은 루틴을 즐기는 것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매일 반복하는 활동을 만들어 보는 거죠. 나이 들면 일상이 단조로워지기 쉽지만 그 단조로움을 즐겁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오후에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거예요. 이 루틴이 당신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외로움을 막아줘요.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루틴을 정해보세요. 만약 가르닝을 좋아하시면 집 앞 화분에 꽃을 가꾸는 시간을 매일 가져보세요.
제가 아는 73세 여사분이 이걸 실천하셨어요. 그분은 처음에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이건 나를 더 외롭게 만들래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오전 10시에 화분에 물을 주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오늘도 이 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네라고 느끼시며 즐기신대요. 이처럼 루틴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성취감을 주는 거예요.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루틴을 만들 때는 재미를 더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산책할 때마다 주변 풍경을 관찰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걷는 거예요. 이 나무는 얼마나 컸을까? 저 새는 왜 그렇게 노래할까? 라고 생각하며 호기심을 자아내 보세요. 이 습관이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함이 아니라 모험처럼 느껴질 거예요. 또 루틴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면 자존감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 매일 책 한 장 읽기를 목표로 하면 오늘도 해냈어 라는 만족감이 들 테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 마음가짐을 실천하며 일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보세요. 이 루틴들이 당신의 고요한 시간을 행복으로 채워줄 거예요.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을 실천해 보시면 이미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마음가짐으로 함께 나아가 볼까요? 네 번째 마음가짐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연결을 이어가는 거죠. 70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모임이 줄어들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멀리 살거나 자주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연결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마음이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기 마련이거든요. 이 마음가짐은 고독 속에서도 세상이 여전히 당신 곁에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먼저, 기술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많지 않더라도 간단한 전화나 메시지 앱으로 쉽게 연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한두 명의 가족이나 옛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당신은 어떠세요? 처럼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하면 돼요. 제가 아는 82세 할아버지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부터 혼자 사시면서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끼셨대요. 하지만 핸드폰으로 손주들과의 그룹 채팅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사진 한 장을 공유하거나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든 차 한 잔이 맛있었어라고 공유하면 손주들이 댓글로 응답해주며 대화를 이어가세요. 그분은 이 채팅이 나의 일상을 기다려주는 창구가 됐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물리적으로 멀리 있어도 디지털 연결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이 마음가짐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나 모임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가까운 동네의 노인센터나 클럽에 참여하세요. 주 1회 정도의 모임, 예를 들어 차 마시기 모임이나 산책 클럽 같은 거요. 제가 75세쯤 되신 여사분을 아는데
그분은 처음에 나 혼자 나가기 힘들어라고 생각하셨지만 용기를 내서 지역 도서관에 책 읽기 모임에 가보셨어요. 거기서 같은 나이대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의 추억을 공유하셨어요. 우리 젊을 때도 이렇게 책을 좋아했었지라는 대화가 이어지면서 외로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친구가 생겼대요. 이 모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는 네트워크가 돼요. 만약 건강상 이유로 외출이 어렵다면 봉사활동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연결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 앱을 통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라이크 편지 쓰기나 전화 상담을 해보세요. 이 활동은 당신의 외로움을 줄이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니 더 큰 만족감을 줄 거예요. 이 네 번째 마음가짐의 핵심은 주도적으로 연결을 만드는 것이에요. 외로움을 느끼면 누군가 나를 찾아와야 해라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미세요. 심리학적으로도 사회적 연결이 우울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최소 15분의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나와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전화번호 목록을 꺼내서 한 분에게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도 첫 번째 연락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이 연결이 당신의 고요한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이제 다섯 번째 마음가짐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히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도전을 넣어보는 거죠. 70세가 넘으면 이 나이 되면 배울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가장 자유로운 학습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창의적인 활동은 마음을 젊게 유지해줘요. 이 마음가짐은 외로움을 창의력으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간단한 취미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뜨개질, 아니면 요리 실험 같은 거요. 제가 아는 71세 할머니분이 이걸 실천하셨어요. 그분은 처음에 하루 종일 TV를 보다가 이게 나의 인생이야? 라고 자문하셨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30분씩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풍경을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내 그림이 좋아지니까 외로움이 잊어지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활동은 혼자 있으면서도 성취감을 주고 나아가 그 그림을 가족에게 보여주며 연결을 강화할 수 있어요. 만약 기술에 익숙하시면 유튜브나 앱을 통해 무료 강의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노인들을 위한 사진 촬영이나 간단한 음악 연주 같은 것들이 많아요. 이 과정에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외로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자기 표현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시를 지어보세요. 오늘의 감정을 적어보자라는 식으로요. 제가 74세 친구분이 이 방법을 써서 삶이 바뀌신 걸 봤어요. 그분은 처음에 글쓰기,
나이 먹은 내가 무슨 글을 써? 라고 생각하셨지만 매일 아침 10분씩 자유롭게 적어보기 시작하셨어요. 창밖의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니 내 마음도 그렇게 자유로워지고 싶어 같은 문장을 쓰며 감정을 풀어내셨어요. 이 습관이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 발견의 시간으로 변해요. 게다가 이 활동은 뇌 건강에도 좋답니다. 연구에서 노년기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인지 기능이 더 나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5번째 마음가짐을 실천하며 자신만의 창의성을 깨워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작은 취미가 더 큰 행복의 원천이 될지도 몰라요. 이 5가지 마음가짐을 통해 70세 이후의 삶이 더 밝고 충만해질 거예요. 이제 이 마음가짐들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 마음가짐들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일상 루틴을 공유할 테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이 5가지 마음가짐을 통해 70세 이후의 삶이 더 밝고 충만해질 거예요. 이제 이 마음가짐들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 마음가짐들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일상 루틴을 공유할 테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자, 이제 이 5가지 마음가짐을 더 깊이 탐구해보기로 해요. 앞서 우리는 첫 번째 마음가짐인 고독을 친구처럼 맞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기르는 것, 세 번째 일상의 작은 루틴을 즐기는 것, 네 번째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5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마음가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고독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해서 감사함을 키우고, 일상을 안정적으로 만들며, 관계를 유지하고, 마침내 창의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외로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죠. 오늘은 이 마음가짐들을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여러분의 일상에 더 깊이 스며들게 해드릴게요. 특히 5번째 마음가짐인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을 중심으로 확장해 보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고요함 속에서 행복을 꽃피우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 마음가짐인 고독을 친구처럼 맞이하는 것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 마음가짐은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는 대신 그 안에서 평화와 창의력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일 10분 정도의 고독 명상을 실천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이걸 더 세밀하게 적용해 보자면 명상의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호흡 명상 외에 감각 명상을 해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주변의 감각에 집중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옷감을 만지며 그 촉감을 느끼거나 방 안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이 냄새가 나에게 어떤 추억을 불러일으키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72세 분이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분은 처음에는 단순히 앉아있기만 해도 불편했지만 감각 명상을 시작한 후 이 고요함 속에서 내 몸이 살아 숨쉬는 걸 느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고독을 친구로 만들려면 매일의 루틴의 명상을 통합하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동안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 들면 외로움이 아닌 안정감을 주는 시간으로 변해요. 더 나아가 이 마음가짐을 실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시간이 없어 또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불안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오히려 시간에 여유가 많아요. 그 시간을 활용하세요. 만약 건강 문제로 오래 앉아있기 어려우면 걷는 명상을 해보세요.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이걸 느끼고 이걸 본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 고독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해요. 제가 75세 할머니를 아는데 그분은 매일 저녁에 베란다에서 고독 명상을 하며 이 순간이 나의 힐링 시간이라고 여기세요. 처음에는 외로움이 컸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의 하이라이트가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고독이 친구가 되는 그 순간 마음이 텅 빈 듯하던 공간이 따뜻한 안식처로 바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마음가짐,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기르는 것으로 넘어가 보죠. 이 마음가짐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아직 가진 것들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데서 시작해요. 앞서 감사 일기를 추천했지만 이걸 더 발전시켜보자면 감사 워크숍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일기를 쓰는 것 외에 주말에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서 감사한 순간을 그려보거나 사진으로 기록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핸드폰 카메라로 오늘 본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서 앨범에 모으세요. 이 꽃이 피는 걸 봤으니 오늘도 감사해라고 적어 넣는 거예요. 제가 아는 78세 할아버지분은 이 방법을 통해 삶이 변화하셨어요. 그분은 처음에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진 앨범을 만들다 보니 매일 작은 기적이 일어나네라고 느끼시며 우울함이 사라졌대요. 이 마음가짐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감사함을 공유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혼자 계시더라도 일기를 쓰고 나서 그 내용을 가족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감사한 건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한 거야 라고 메시지로 보내는 거죠. 이게 사람들과의 연결을 강화해줘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25%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만약 감사 일기를 쓰는 게 익숙하지 않다면 음식으로 시작하세요. 매일 식사할 때 이 음식이 나에게 주는 에너지를 감사해라고 생각하며 먹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외로움이 감사함의 빛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가짐을 실천하며 매일을 새롭게 느껴보세요. 감사함은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는 열쇠예요. 세 번째 마음가짐, 일상의 작은 루틴을 즐기는 것은 일상이 단조로워지지 않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요. 앞서 가르닝이나 산책을 예로 들었지만 이 루틴을 더 맞춤형으로 만들어 보자면 계절에 따라 변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봄에는 화분에 꽃을 심는 루틴을, 가을에는 낙엽을 모으며 산책하는 루틴으로 바꿔보세요. 이 변화가 지루함을 막아줘요. 제가 아는 73세 여사분은 매일 오전 10시에 루틴을 하며 이 시간이 나의 에너지 소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여름에는 정원에 물 주기를, 겨울에는 실내에서 책 읽기를 추가하셨어요.
이처럼 루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 외로움이 아닌 즐거움이 돼요. 더 구체적으로 루틴의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산책을 마치면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오늘도 해냈어, 이제 이 맛있는 차를 즐겨보자. 라는 식으로요. 이게 동기를 유지해줘요. 실제 사례로 한 74세 분이 루틴의 보상을 더한 후 매일의 작은 성취가 나의 자신감을 키워줘라고 말씀하셨어요. 루틴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만드는 도구예요. 여러분, 이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더 풍요롭게 채워보세요. 네 번째 마음가짐,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외로움을 줄이는 데 핵심이에요. 앞서 디지털 연결과 지역 모임을 추천했지만 이걸 더 깊게 파고들어 보죠. 예를 들어, 주간 연락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매주 특정 요일에 연락할 사람들의 목록을 적어두고 그날을 연결의 날로 정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옛 친구에게, 수요일은 손주에게처럼요. 제가 아는 82세 할아버지분은 이 리스트를 사용하며 이 연락이 나의 하루를 밝혀줘라고 느끼세요. 만약 기술이 익숙하지 않다면 편지 쓰기를 추천해요.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는 건 따뜻함을 더해줘요. 연구에서 정기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노년기의 우울증을 30% 줄인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마음가짐으로 세상이 당신 곁에 있음을 느껴보세요. 마침내 다섯 번째 마음가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들어가 보죠. 이 마음가짐은 고요함 속에서 행복을 피우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앞서 그림 그리기나 요리를 예로 들었지만 이를 더 확장해보자면 학습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혼자 배우는 게 어려우면 같은 나이대의 친구와 함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거죠.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노인들을 위한 사진 촬영 강의를 보며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요. 제가 아는 71세 할머니 분은 이걸 실천하며 함께 배우니 더 재미있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활동은 외로움을 창의력으로 바꿔줘요.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자기 표현을 강조하세요. 예를 들어 시쓰기나 음악 감상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아침 10분 동안 오늘의 감정을 노래 가사처럼 적어보자라는 루틴을 만들어요. 이게 뇌를 자극하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인지 기능이 20% 향상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마음가짐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해 보세요. 이 5가지 마음가짐을 실천하며 여러분의 삶이 더 빛나기를 바래요. 고요함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건 우리 70세 이후의 특별한 여정이에요.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아름다워요. 이 고요한 순간들이 당신의 가장 큰 동반자가 되길. 파인 델라 파테